이 보험회사한테서 자기가 사고가 당하면, 자기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고 싶으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보험료죠. 보험료입니다. 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험금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뭐다? 보험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났다고 알려줘야지. 만약에 보험계약자가 사고가 났는데도 사고 났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무슨 수로 이 보험계약자가 사고 났는지 않는지 다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이러한 사유가 있었는데 아주 위험이 증가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위험 변경을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를 부단히 더 위험을 크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위험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보험 계약자 측의 의무를 보는데,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 지급 의무죠. 그래서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만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급 의무자는 1차적으로 보험 계약자, 그렇죠? 타인을 위한 경우는 타인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급 시기는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만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 개시 요건이다라는 거, 이거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료액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정하겠죠. 그 다음에 보험료 감액 청구권. 자, 이만한 위험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위험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만큼 큰 위험을 감당하게 냈던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 경우는 회사에 대해서 자, 내가 당신이 부담해야 될 의무가 줄어들었으니까 보험료를 낮추어 주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반대로 위험이 증가됐다. 이만한 위험이 이렇게 크게 증가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를 더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자동차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보험료를 들었는데, 자, 6월 30일 날 여러분들 티코를 타고 다니다가, 예를 드는 겁니다. 뭐 티코 타고 다니시는 분들 화내지 마시고, 티코 타고 다니다가 예컨대 에쿠스로 바꿨다. 그러면은 자, 보험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차량을 바꿨을 때 보험 승계를 할 때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 배우겠지만 보험 승계를 할 때는 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험계약자 일방적인 의사로 이렇게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오케이 할 때 여러분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를 어떻습니까? 올려받죠. 그쵸? 보험료를 올려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티코라든가 에쿠스의 자차가 다르잖아요. 차가 다쳤을 때, 차가 손상됐을 때 차를 수리하는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렇다라는 거. 보험료 감액 청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험료가 위험이 낮아질 경우는 보험료를 낮춰달라. 반대로 보험료 증액 부담 의무는 이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할 때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는 자, 보험료 더 내세요. 그래야만 내가 당신의 보험을 인수하겠습니다. 이 당신의 위험을 인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료 증액을 의무를 부담한다. 보험료 지급 방법은 이제 특별하게 규정이 없으면 민법 일반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돈을 여러분들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카드로 지급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상관이 지급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음이라든가 수표로 지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어음이나 수표로서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지급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 말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어음수표법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뒷부분에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을 1월 1일날 체결해서 12월 31일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보험기간이 이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보험계약자가 1월 15일이 되더라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제2대 보험료를 내거나 전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1월 16일 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1월 1일 날에서 12월 31일인데 그 전날 근데 1월 1일 날 어음으로 줬습니다. 어음으로 보험료 예컨대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어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음으로 줬을 때 이게 현금하고 똑같으냐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들 어음 혹시 어음 수표법을 안 들으신 분들 위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자, 어음은 뭐냐면, 어음은 환음과 약속음이 있는데, 어음은 뭐냐면, 신용 기능을 합니다. 신용 기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 이 어음에는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어음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만기 예컨대 90일 뒤에 나한테 어음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십시오. 또는 내가 아닌, 만약에 나한테 달라고 하면, 발행자인 내가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90일 뒤에 나한테 와서 돈을 청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음이 되고, 자, 내가 아니고 제 3자한테 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건 환음이 됩니다. 어찌됐든 90일 동안 만기 기간 동안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돈을 어음을 달라고 했을 때, 어음을 가지고 가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현금으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쵸? 현금은 받은 자체로 현금이 되지만, 어음을 받으면 되면 이것은 그때까지, 만기 때까지는 내가 그것을 돈을, 줄 수 있는지, 줄 수 없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만약에 줄 수 없다라면 어음 부도가 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예컨대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보험회사에서 어떤 공장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1월 15일 날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1월 1일 날 어음을 받았습니다. 100만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한테 보험료를 어음을 청구했을 때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100만원 주고 예컨대 10억짜리 담보였다면 10억을 받는데 주죠. 근데 그렇지 않고 1월 15일 날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90일이라고 하면 3월 31일까지 할 때 3월 15일 날 어음을 지급하면서 돈을 주시오라고 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나 돈 없어, 나 어음금 지급할 능력이 없어라고 했을 때 이건 뭡니까?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보험회사가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위험, 보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 위험을 안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음으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돈을 안 주게 되면 실제로 공짜로 보험에 들어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음에는 이러한 신용기능, 즉 만기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어음으로 지급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어음은 뭐냐면 크게 의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음이라든가 수표를 주었을 때는, 자, 지급을 위하여,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에 가름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수표는 우리 어음수표법상에 은행만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발행하게 되면 은행에다가 그 사람 수표 발행한 사람의 계좌에다가 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 부도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표는 현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수표는 지급에 가름하여, 자, 지급에 가름하여 그 말은 곧 동일하게 그 말입니다. 현금과 동일하게 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표는 지급에 가름하여, 이것은 수표는 곧 이꼬르 현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수표로 받은 경우는 보험료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음은 지급을 위하여,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실제로 어음을 지급 제시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또는 어음상에 돈을 지급하게 한 사람이 돈을 안 주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금과 동일시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 그런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학설은 대물변제설과 유해설 이것을 어음과 수표를 분리해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대물변제설 봅시다. 대물변제설이 뭐냐면 여러분들 채권 총론에 보면 채권의 소멸 원인 중에 하나가 변제가 있고 대물변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음이라든가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효력이 발생했다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를 해제 조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월 1일부터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 있는데 이때 어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험이 발생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요. 자, 보험료, 해제 조건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때는 어음을 뭘로 본다? 현금으로 보고, 이때는 뭐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있어요. 근데 이때 2월 15일 날 어음으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안 주면, 자,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를 납입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때는 보험계약이 있었지만, 이때부터 돈을 안 주게 되면 이때부터는 뭐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때는 바로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수표의 부도, 지급되지 않은 것을 시점으로 해서 해제조건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해설은 뭐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데 자 어음으로 지급했을 때 뭐냐면 아까 말했처럼 2월 15일날 지급하면 자 이때까지는 보험 계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유예하는 거죠. 보험 계약의 효력을 유예했다가 2월 15일날 어음을 지급 제시했더니 2월 15일날 비로소 이때 뭐가 들어가냐면 비로소 현금을 줬다. 그러면 이때부터 보험 계약이 유효한 걸로 보는 거죠. 정반대된 거지 이거하고 대물 변제설과 유예설은 정반대로 되는 겁니다. 자, 어음수표를 분리하는 건데 어음수표를 분리하자는 거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어음수표는 뭐다? 지급의 가름하여 이것은 뭐다? 현금과 같다. 어음은 뭐다?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거는 현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분리해서 어음수표를 분리해서 어음의 경우는 신용증권이나 성질에 기인해서 유예설 또는 정지조건부 기예설. 그래서 유예설 뭐죠 아까? 유예하는 거죠. 1월 1일부터 계속 보험계약이 없다가 비로소 이때 어음을 제시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이때부터 보험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자. 이게 바로 정지조건부 지급설입니다. 해물조건부 대물변제설 또 나눠진 거죠. 아까 이거하고 해물조건 변제설은 이것을 발생했지만 만약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때부터 보험이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판례는 이제 또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이건 내용이 좀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다른 내용인데 수표는 아까 뭐다? 수표는 뭐다? 현금과 동일시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급에 가름하여 보르기 때문에 동일시되지만 수표 중에서도 선일자 수표가 있습니다. 선일자 수표. 자, 수표는 원칙적으로 지급 제시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은행에서. 그러면은 자, 수표는 이제 지급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발행을 오늘 1월 1일날 발행해서 1월 1일날 지급 제시하면 바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과 같다고 했는데,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 자, 수표상의 발행일자는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행한 날짜는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수표는 신용기능이 없습니다. 만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수표 발행을 교묘하게 함으로써 수표상의 발행일자는 3월 1일로 하고 실제 발행한 날짜는 1월 1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뭡니까? 수표를 지급 제시를 못하면 뭡니까? 이거는 실제로 만기, 신용을 얻은 것과 동일한 거죠. 만기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때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도 반드시 돈을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 이러한 선일자 수표라는 경우는 그 뭐다? 어음하고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판례는 선일자 수표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서 수표 결제 전에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표라도 이런 경우는 지급에 가름한 걸로 즉 현금과 동일하게 볼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경우는 이 보험자의 책임 발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신 분은 다시 더 돌려서 이 어음과 수표의 성질부터 잘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지급은 계속해서 이제 보험료 청구권은 1년간입니다. 아까 보험금은 뭐였었지? 보험금. 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보험자에 대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몇 년? 2년. 그 다음에 회사가 개인한테, 보험 계약자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몇 년? 1년. 그래서 누구를 더 보호하고 있다? 보험 계약자를 더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며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2개월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별도 의사 표시 없어도 그 계약은 해지돼 버린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들겠다고 해놓고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보험 계약이 2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거죠. 자, 계속 보험료는 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라고 하는 것은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재촉하는 거고 상당한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계속보험료 다 이제 판례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는 보험계약은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잃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자는 향후에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는 반환 청구까지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이제 실효약관인데 실효약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보험자가 정기보험이다. 계속 보험. 이때도 보험료 줘야 되고 이때도 보험료 줘야 되고 이때도 보험료 줘야 되고 이때도 보험료 계속 줘야 됩니다. 자, 1월 1일 날 여러분들 보험료 지급하죠? 2월 1일 날 보험료 지급하죠? 3월 1일 날 보험료 지급합니다. 매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이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험회사가 전화해가지고 당신 왜 보험료 연체되고 있으니까 보험료를 지급하시오 라고 재촉을 하겠죠. 근데 이렇지 않고 약관에다가 당신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안 내면 보험계약이 해지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실효약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실효약관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처음에는 실효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봐서 보험회사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바꿔가지고 이것은 실효약관을 무효로 봤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재촉하지 않고 당신 계속보험료가 연체됐으니까 보험료를 내시오 라고 통지 않고 보험약관상의 실효약관을 근거로 해서 보험계약을 해지를 해버리면 그것은 무효다 라고 하는 게 이 판례의 취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판례 요건은 계속 보시면 되고요. 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자, 보험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보험자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자가 있을 때 제3자를 위한 경우는 이 사람이 이 기간 동안만큼은 보험료를 들었는데 이때부터 들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자기가 이걸 안 하려면 이 제3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자가 계속해서 자기가 돈을 더 냈고 보험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죠.